결론을 내려볼까요? 재영이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빵반죽이 발효되지 않은 것을 보고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재영이네 모둠은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죠. 실험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탐구 문제로는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칠까? 라는 탐구 문제를 세웠어요. 그래서 효모가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거라는 가설을 세웠죠. 그에 따른 결과로 차가운 물에서는 처음과 15분 뒤 똑같이 5였는데 따뜻한 물에서는 5였다가 9로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요? 재영이네 모둠이 세운 가설은 실험 결과와 일치하나요? 실험 결과를 보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한 뒤에 결론을 도출해 보면 됩니다. 결론은 실험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해볼게요. 실험 결과에서 결론 이끌어내기 어떻게 할까요? 실험 결과를 보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을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 보도록 할게요. 결론을 내릴 때에는 실험 결과를 보고 나의 가설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탐구 문제 해답을 찾아서 정리해요. 실험 결과가 나의 가설과 같아요. 이를 토대로 탐구 문제의 답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실험 결과가 나의 가설과 다르면 가설을 수정하고 탐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탐구를 마치면 결론을 뒷받침하는 추가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기도 해요. 또는 탐구를 한 뒤에 더 알고 싶은 것 중에 탐구 문제를 정하고 탐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 세우기, 더 알고 싶은 것 중에서 탐구 문제를 정해보고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가 발효하는 적절한 온도는 몇 도씨일까? 설탕의 양이 많으면 효모가 더 잘 발효할까? 그러면 결론을 우리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결론을 내려볼까요? 실험 관찰 11쪽이에요.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 볼게요. 실험 결과를 보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설은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따뜻한 물에서만 부피가 증가했어요. 즉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만 효모에게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의 가설이 맞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그럼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발효하는 데에는 밀가루, 설탕, 효모가 함께 갔을 때 발효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온도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는 효모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발효할까? 아니면 설탕이 많으면 더 잘 발효할까? 또 요구르트와 설탕 용액 중에 더 잘 발효되는 것은 무엇일까? 등으로 탐구 문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먼저 효모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발효할까?의 가설을 세운다면 효모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또 설탕으로 가설을 세운다면 설탕이 많으면 더 잘 발효할 것이다. 요구르트와 설탕 용액 중에 발효가 어떤 게 더 잘 되는지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면 요구르트가 설탕 용액보다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또는요, 요구르트와 설탕 용액을 바꿔서 설탕 용액이 요구르트보다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등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계획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탐구 결과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변환하고 해석을 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과학자처럼 탐구하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관찰을 잘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이번 단원에서 한 과정을 따라서 실제로 탐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